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나날이 오르는 전세금과 당장 이사가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평택시에선 한부모 가족의 주거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부모 주거자금 소액 대출 사업인 나는 가장이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일은 오는 7월 11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주거지원사업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2주의 첫 소식 시작합니다. 2017년 상반기 평택시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지난 6월 19일 서부문예회관을 시작으로 22일 남부문예회관, 그리고 23일 북부문예회관에 마련됐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2017년 상반기 권역별 시정설명회가 특별한 이유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대표가 직접 질의하고 공재광 평택시장이 답변하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서부와 북부, 남부로 나눠 치러진 권역별 시정설명회에선 지역 특성에 맞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주변에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운행 업무나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또 미세먼지도 삼성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먼지가 정말 많아요.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평택 서민들이 많으니까 잘 사는 우리 평택시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 바라겠어요. 이번 시정설명회는 공원 조성, 악취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평택시 현안을 시민과 직접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평택시민이 요구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공재광 시장은 텐텐 프로젝트 실시와 시민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미세먼지 1등 지자체란 오명을 벗어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성장통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부도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도로 현장, 도로 개설 현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자동차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 줄이는 방법이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경천 토론회에서 이슈화 됐던 주제가 미세먼지였었어요. 그때 저 혼 많이 났습니다. 변명 안 했습니다. 통계치에서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줄이는 방법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고요. 또 우리가 텐텐 프로젝트라 해서 10% 줄이는 그러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팝업창에다 계속 올립니다. 시민이 판단하는 내용을 또 논의하면 그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또 보완하고 답변하고 이런 우리 텐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6기가 이룩한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브레인시티와 청북 축사 신축, 그리고 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 평택시 권역별 시정설명회. 평택시에선 하반기부터 시정설명회 범위를 넓혀 읍면동에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평택시 사회사업실천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평택역 광장에서 노인치매와 학대 예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치매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는 요즘 노인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됐는데요. 이날 캠페인장에선 모양과 색깔 맞추기 게임 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평택시는 지난 6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가동과 황해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등 평택의 우수 투자 지역을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국내외 기업 대표와 관계기관 인사 300여 명이 모여 평택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준비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20개의 산업단지와 평택항,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삼성전자와 LG전자 투자 유치에 성공한 평택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슈퍼우닝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 대표자 교육이 지난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슈퍼우닝은 소비자 반응 기초조사와 브랜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2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요. 평택시 슈퍼우닝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평택 쌀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해 쌀 가공산업 우수 사례와 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침들을 배웠습니다. 평택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지난 6월 23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은 토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사용이 중단됐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평택시가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송탄 터미널이 개통됨에 따라 총 9개 회사가 운행하는 하루 평균 224회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문화와 신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모인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 청년숲이 지난 6월 24일 통복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경기 남부 지역 최대 전통시장이었던 통복시장은 주단 판매로 성황을 이룬 곳인데요.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평택시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부터 통복시장 주단 골목 안에 있는 빈 점포 20개를 개조해 청년숲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청년숲은 먹거리 점포 13개소를 포함해 문화 콘텐츠 관련 점포 6개, 그리고 예비 창업인을 위한 체험 점포 대박 발전소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은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는 남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민족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 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서 공재광 시장은 6.25 전쟁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그리고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장인 북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실 아람이 지난 6월 20일 구 송악노인정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평택시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경기지부 그리고 대한노인의 평택시 지부에선 지난 6월 22일 독거 어르신 가구에 화재 감지기 설치 등 각종 설비 수리 봉사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합정 종합사회복지관과 이마트 평택지점은 지난 6월 24일 평택시청 분수광장에서 불우아동과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매봉산 반공 청년운동 순국자 위령탑에서는 반공 건국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41회 반공 청년운동 순국자 합동추모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가 지닌 역사와 전통은 살리고 불편함은 과감히 없애서 친근하면서도 살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통복시장의 전통과 젊은 창업인들의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청년숲이 평택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길 기원하면서 6월 마지막 주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